자, 가부터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가는요, 그 청춘 가부가고요. 나는요, 갈까 말까 했던 그 작가미상의 시고요. 다는 수필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자, 가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현재와 대비되는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계절의 변화는 여기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1번은 아니야. 2번. 나는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라고 이런 표현들이 사용이 돼. 그래서 점칭의 표현은 우리가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점점 커지는 거잖아.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근데 여기서 예찬의 태도라라고 할 수는 없어. 이거는 그러면 왜 이 점칭의 표현을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냐면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야. 님을 따르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2번은 아닙니다. 3번 다는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다 라고 했는데요. 묻는 것도 아니고 답하는 방식도 아니고요. 당신이라는 어떤 청자에게 뭐를 하는 거죠? 말을 건네는 식의 편집글의 형식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4번 가와 나는 둘 다 작가 미상이었고 모두 열거의 방식을 활용을 하였다 라고 했어. 일단 나에서는 열거 있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도 점층도 여기 있네요. 창과 칼, 도끼까지. 그죠? 여기 쭉 뭐 하고 있어요? 나에게 고난을 주는 대상 그것에 대해서 열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열거 사용된 거 맞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것이 있음에 불구하고 나는 님을 따라가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잘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가시에서는 열구가 어디가 있을까? 여기서 보면은 그 내가 사랑하는 임에 대한 외모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말 잘하고 인물 좋고 활 잘 쏘고 키가 큰 다정한 어떻대요. 열거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님에 대한 사랑, 자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에서는 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 내가 이렇게 좋은 남자,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그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뭐예요? 그렇게 힘든 고난에 불구하고 나는 님을 따르겠다라는 사랑, 의지 잘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건 맞다라는 거야. 4번 맞죠? 그럼 38번에 5번도 볼게요. 나와 다는 모두 다는 나무였어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변화를 통해 나타냈다라고 했는데요. 자, 나는요, 일단 그 시였어, 시. 갈까 말까. 근데 거기에서는 시간의 흐름도 없다. 시간의 흐름. 하루 지나고 뭐 이틀 지나고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는 게 아니라 난 님을 그렇게 따라가겠다라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공간의 변화도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는 어떨까? 다는 있잖아. 공간의 변화는 있어. 그리고 시간의 흐름도 있어. 공간, 뭐, 나무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을 또 바뀌어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나무가 나중에 눕혀진, 뭐, 경복궁 복원에 이런, 뭐, 눕혀진 건 내가 상상할 수 없다고 라고 얘기하면서도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렇긴 한데, 이걸 통해서 막 활동적이다. 역동적이다라는 건 활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역동적인 분위기가 있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앞에는 5번은 맞지만, 그러니까 나는 시간 흐름 공간도 아예 없고요. 다는 공간 시간의 부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의 역동적인 것을 만들어낸다라고는 할 수 없다. 알겠죠? 자, 39번 볼게요. A, B에 대한 이해예요. A는요, 뭐였냐면 삼천리고요. B는 80리야. A는 3천리, B는 80리입니다. 자, A는 임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나타내는데요. 자, 3천리라는 표현이 왜 나왔냐면 인과 나 사이에 그 약수, 물이 얼마나 그렇게 둘러져 있는지 3천리나 둘러져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여기에서의 3천리는 단절의 의미야. 단절. 님과 만날 수 없는 단절.
자, 그리고 80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님을 따라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님을 따라가는 어떤 고난, 내가 그럼에 불구하고 님을 만나러 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고난과 자, 여기 삼천리는 단절을 의미한다. 각각 다른 의미로 좀 사용이 되네요. 자, 근데 가장 알맞은 거 고르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번부터. 화자는 임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자, 지금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단절이니까 아닙니다. 2번 B는 인과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절망감 아니야. 님을 따라가는 그 고난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A 자, 화자가 가야 할 험난한 여정 이미 단절이잖아. 아닙니다. 근데 B 같은 경우는 시련의 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가는 게 아니라 화자가 가는 시련의 길이거든요. 이랬으면 맞았을 텐데 틀린 답이어서 3번은 틀리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A는 임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B는 화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강조한다. 자, 근데 A는요, 화자, 우리 둘 다 뭐에 대한 얘기냐, 얘들아? 둘 다. A와 B 모두 임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 잘 읽어보면은 임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은 맞을 수 있어. 근데 화자에 대한 임의 심리적 거리감은 아니지. 화자가 아니라 만약에 얘도 똑같이 임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 이랬으면 또 맞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바뀌었어. 4번은 아니야. 5번. A는 화자의 임의 사이 단절을 얘기하는 삼천리. B는 화자가 갚는 고난. 그죠?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요. 정답은 5번이 된다. 40번. 자,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대상과 이별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시에서 시적 화자가 이에 대처하는 양상은 다양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시적 화자는 이별이라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해요. 또한 이별의 현실에 체념, 원망, 자책과 같이 소극적인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별에 대처하는 이런 양상은 복합적으로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기도 하고 극복하려고 하고 능동적으로 하고 또 체념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그것이 바로 복합적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가해 조물이 시기하고 귀신조차 사정없다에서는 인과사별한 이유를 외부의 요인으로, 그치요? 여기 글에서 보면 네, 외부의 요인으로 돌려서 말한다는 거 원망하고 있는 거 맞겠죠? 자, 어이 못 오는가, 무슨 일로 못 오는가는 인과사별했다는 상황을 받아들여. 그치, 이미 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거 아는데요. 왜 뭐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절한 정서, 즉 한탄의 정서가 들어져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번 가해 사주팔자 그러한 거와 나에서 이 내 팔자는 왜 그리 주책 없어 라는 건 자, 이별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화자의 자책이 나타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사주팔자가 그러한가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런 걸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에서만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냥 운명이래겠거니라는 거지 내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란 얘기야. 여기서도 이 팔자 얘도 말하자면 자기 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에서 찾는 거지 이것을 자신의 어떤 잘못을 찾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운명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건 3번이다. 자, 그러면 나는 맞는 말이니까 나도 한번 볼게요. 나의 갈까보다 라는 시에서는요. 이별에 대처하는 화자의 복합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그렇지. 뭐예요? 적극적으로 따라가다가 또 내가 님을 어떻게 또 따라가냐. 또 소극적인 태도도 보이고요. 그죠? 자, 5번. 나의 창각할 도끼까지 닥친다 한다라는 것은 아니 갈 수 없네 라는 것은 이별을 거부하겠다. 그쵸?
이런 실현에 놓이게 되더라도 난 따라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가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갈까 말까라는 시에서는요.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적극적인 태도 모두 담겨져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 된다? 네, 3번이에요. 외부에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기 운명으로 생각한다. 운명이 내부적인 잘못은 아니야. 알겠지? 왜냐하면 운명 또한 하늘이 정해준 거니까 외부에 이 헤어짐의 원인을 찾고 있다. 41번 다에서 이 나무라는 수필이었어요. 나무. 나와 당신에 대한 이해로 자 나는 작가였고요. 당신은 임의로 대상을 정한 청자, 독자가 될 수 있겠네요.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는요. 나와 당신 모두 살아남기를 포기한 남산소나무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1번. 나는 인간이 이기적인 태도로 자연을 대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특히 그 경복궁 장면에서 이 경복궁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 많은 나무를 벌목해야 된다라는 언급. 그래서 이기적인 태도 나와 있지요. 2번. 나는 인간 세상만이 아니라 자연에도 무한 경쟁의 논리. 그렇지. 아카시 나무가 어때? 이 소나무, 기존에 있던 소나무를 밀어내는 표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당신은 내가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깨닫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했어. 자, 그렇지? 자, 처음에 나보고 어딜 가보라고 합니까? 네, 소강리 소나무에 가봐라 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삶의 태도와 깨닫게 해준다. 자, 그리고 나와 당신 모두 살아남기를 포기한 남산 소나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 근데 잠깐만 선생님 드러나 있지 않지. 선생님 처음부터 잘못 얘기했네. 얘들아 여기에서 인식 변화 없습니다. 네, 인식의 변화가 없고요. 그 남산 소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인식 변화 없어. 선생님 설마 잘못했다. 변화 없고요.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자손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솔방운도 하는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돼? 예찬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 그리고 그걸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하진 않아. 계속 처음부터 예찬하고 있다. 4번이 아니다. 정답은 4번이다. 그리고 나와 당신 모두 대가를 그 별이랑 나무 있잖아요. 대가를 내면서까지도 어떻게 하고 있어? 네.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하니까 5번은 맞습니다. 4번이 틀린 답이다. 자, 42번. 자, 가부터다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보기. 문학작품에서 작가는 정서나 사상을 생각이야, 생각. 자신만의 생각, 가치관.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이래요, 내 느낌은 이래요 라고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 특정 사물이나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특정 사물이나 어떤 상황은 화자가 그 쓰니의 처지와 동시되거나 대조되어 정서를 심화시키는 대상으로 쓰이기도 한다. 자, 특정 사물과 상황은 정서 심화로 쓰이기도 한대요. 또는 화자나 글쓴이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역할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가부터 볼까요? 병풍에 그린 황기가 날 새려고 꽂고 온다 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상황, 설정에서 이미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의도, 비극적인 인식의 의도 맞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있잖아요. 1번 맞습니다. 구곡강자, 이건 마음 깊은 곳에 썩은 물, 그리고 눈으로 솟아난 9년 흐르고 한강이 되었다라는 건 과장으로 설정을 하여 님에 오지 않는 슬픔을 얘기하고 있다. 그쵸? 이거 과장 사용된 거 맞잖아. 어떻게 눈물이 쌓여서 한강물을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 견유직녀서는 화자와 처지가 동일한. 자, 얘들아. 처지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야. 견유직녀는 1년에 한 번씩은 만나지만 화자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은행나무는 화자와 처지가 대조되는 대상으로 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나는 같이 있고 싶지만 나는 같이 있을 수 없어. 근데 은행나무는요, 어떻죠? 화자의 처지와 관련 없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상실감을 심화시키는 건 맞다. 자, 그러면은 여기 뒤는 맞는 거야. 그쵸? 여기는 맞지만 처음에 동일하다. 요 부분은 틀린 거야. 정답은 3번이 된다. 자, 맞는 것도 다시 보자. 신바람 큐렐레이 토지만을 차지한 채 우람하게 서 있는 소나무들은 그스님의 삶을 반성하게 만든다. 그쵸? 솔방울 한 개는 그스님 황폐하고 쳇바퀴집 환경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시 내용 이어서 할 거니까 영상을 들었으면 너네들이 문제 내가 머릿속에 기억이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 선지에서 분명히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할 때 어느 부분은 맞지만 어느 부분은 틀려. 이래서 얘가 정답이야.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맞아. 그래서 얘가 옳은 정답이야. 선생님이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해줬지. 그러니까 너네들도 한번 자기 스스로 정리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실까 고민해봐야 돼. 충분히 거기에서 헷갈리게 내실 수도 있단 말이야. 이해갔니? 자, 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식이 돼. 자, 예를 들어서 앞에는 맞아. 근데 뒤는 틀려. 이거는 두 시 비교하는 문제야. 맞고 틀리고 이런 식으로 낸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어적인 표현이 앞에 들어가는데 이 시어가 이 시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요렇게 되면 또 이 시어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맞아. 근데 이 시에서의 그렇다고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킨다? 이러면 틀릴 수도 있단 말이야. 이해가니? 이렇게는 맞고 여기는 틀릴 수도 있고. 이해갔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에서는 대구적인 표현법, 대구법은 문장의 구조를 비슷하게 대응을 시켜서 의미를 강조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어떤 대구법에서는 이 대구법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시마다 다르단 말이야. 대구법은 사용됐지만 대상 속성 아닐 수도 있단 말이지. 그리고 대구법은 맞는데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 또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 때도 지금 선생님이랑 방금 한 것처럼 구분을 해서 여기는 맞지만 여기는 틀려요 라던가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별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수학 문제 풀듯이 그렇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영상 듣고 내용 한번 정리해보세요.